여러분, 플라스틱이 전세계 얼마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죠? 바다의 고래들이나 물고기들 뱃속에서 플라스틱 빨대가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플라스틱은 해양뿐 아니라 인류 최고의 발명품에서 인류 최고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에서 단점을 보완한 신기술에 대한민국이 앞장서고 있고 영국, 미국은 극찬하고 있으며 일본이 질투하고 있다는 기술이 있다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가볍고 단단하고 가공이 매우 쉬운 재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인류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혔지만 편리함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용해왔던 플라스틱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우리 지구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매우 큰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대한민국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연간 약 132.7kg에 달합니다. 소비하는 것이 많으니 버려지는 것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1950년대 이후 8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고 이 중 75%인 63억 톤이 쓰레기의 형태로 배출되었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썩지 않은 채 현재 바다를 유유히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평양에서는 거대한 쓰레기가 모여 만들어진 일면 플라스틱 아일랜드가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무려 한반도 면적의 7배에 달한다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을 칭하는데 최근에서야 사용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지만 이미 치약, 스크럽 제품, 화장품류 등에서 일반적인 연마제로 주요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 제품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되기도 합니다. 최근 오스트리아 환경청과 빈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사람의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고 국내에서도 굴, 게 등의 해산물과 소금 등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동원의 주식수원인 한강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기도 했으며 하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과되어 그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한강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환경오염을 넘어 인체 건강까지 위협하는 플라스틱, 이렇게 곳곳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충분히 우리들 몸속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인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보통 그 입자가 작을수록 인체에 쉽게 흡수되며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미세 플라스틱이 마치 자석처럼 바닷속 유해 화학물질을 표면으로 끌어당겨 다시 해수나 해양생물 체내로 방출시킬 뿐만 아니라 제조 시 첨가되는 프탈레이드, 비스페놀, 노니페놀 등 독성 화학물질이 해수 및 해양생물 체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의 문제는 우리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물론 당장 플라스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플라스틱의 소비와 쓰레기를 모두 줄이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덧붙이자면 바로 플라스틱을 대체할 신재료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바이오 플라스틱은 미생물 체내에 있는 폴리에스터를 이용하여 만든 플라스틱을 일컫습니다. 이는 토양 중의 세균에 의해 분해가 잘 되고 생체에 쉽게 융합되어 매우 친환경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플라스틱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100% 천연 재료를 가공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이미 몇몇 기업들이 이 바이오 플라스틱 재료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이 분야는 새로운 블루오션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엄청난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국내 기업들의 투자와 연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잘 알고 즐겨 먹는 옥수수로 플라스틱을 만든다고 하면 어떨까요? 게다가 단단하고 환경 호르몬도 안 나오고 일본이 독점하던 기술을 우리가 더 발전된 기술로 개발하게 된다면 완전 금상첨화겠지요. 바이오 플라스틱이란 바이오 매스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고분자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기존의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분해성 초점에 맞추어져 생분해성 특성을 가진 고분자를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미생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 미생물이 생산하는 플라스틱으로 전분이나 셀룰로스 등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거나 분해성 화학 합성물을 추가해서 생산합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한 플라스틱입니다. 일정량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성분을 함유합니다. 폐기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미생물이 배출하는 분해 요소에 의해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은 옥수수로 만드는데요. 옥수수는 현대사회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럼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들을 알아볼까요? 데님 청바지, 카펫, 음료수 페트병, 프린터, 핸드폰 등이 옥수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입는 데님 바지에도 옥수수를 원료로 만든 바이오 플라스틱 섬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데님 청바지와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섬유를 이용해서 가공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료 회사인 코카콜라와 펩시가 식물 기반 재생 가능한 플라스틱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펩시는 2010년 세계 최초로 재생이 가능한 플라스틱 페트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옥수수 껍질, 소나무 껍질, 수수 속 바이오 기반 원자재로 제조되고 향후 토마토, 오렌지 껍질 등 원자재의 비율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쟁사인 코카콜라는 2012년 펩시와 마찬가지로 페트병 구성 중 식물 비율을 30%까지 늘렸답니다. 후지 제록스의 프린터와 복합기는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내부의 드럼 카트리지 커버에 도입됐습니다. 이 프린터의 드럼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존 제품보다 16%가량 감소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삼성회사는 2008년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휴대전화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제일모직에서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40% 정도 제품의 소재에 이용했습니다. 그 후 국내 휴대전화 최초로 환경마크를 획득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장점은 석유와 상관없이 식물에서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동이 큰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소 시에는 유독가스가 적어 화재나 연소 폐기 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토양에 매립할 경우 몇백 년이 가는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1, 2년 안에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으로 분해되어 환경오염의 위험이 적습니다. 이렇게 전 인류적으로 꼭 필요한 바이오 플라스틱. 근데 이 분야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일을 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강철보다 강하고 20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슈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환경 호르몬도 없어 기존 비스페놀계 석유 플라스틱을 대체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에 성공한 건 일본의 전범기업 미쯔비시 케미컬이 유일합니다. 그린 케미스트리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한국화학연구원 울산 바이오화학연구센터 박사 연구팀은 식물성 성분인 아이소소바이드와 나노셀룰로스를 이용해 바이오폴리카보네이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바이오폴리카보네이트는 환경호르몬 유발물질인 비스페놀이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바이오폴리카보네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BPA가 포함된 폴리카보네이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BPA는 내분비계 교란과 대사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으로 국내에서 젖병과 화장품 원료의 사용이 금지되어 왔습니다. BPA는 대부분 폴리카보네이트에 쓰이며 영수증 용지와 식품캔 코팅 소재 등에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들다 보니 시장성과 투명성, 고강성, 내충격성 등 플라스틱의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려웠습니다. 연구팀은 유사한 화합물끼리 서로 잘 섞이는 like dissolve like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선 나노셀룰로스를 아이소소바이드 액상에 미리 분산시킨 후 나노 복합체 플라스틱 중합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콘크리트 철근처럼 보강제 역할을 하는 나노셀룰로스 분산도를 극대화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는 바이오 플라스틱은 물성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다며 식물성 원료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석유 플라스틱보다 우수한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가지고 그동안 한계점으로 지적됐던 강도와 투명성 등에 관련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플라스틱의 강도와 투명성의 특성이 크게 개선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의 인장 강도는 93메가파스칼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석유 및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연구팀이 개발한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더라도 변색될 우려가 없습니다.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석유 폴리카보네이트와 달리 벤젠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썬루프 및 헤드램프, 고속도로 투명 방음시설,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 외장재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될 수 있어 기존 폴리카보네이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개발된 바이오 폴리카보네이트는 더군다나 친환경적이어서 장난감, 젖병 및 아이용품 등에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친환경 소재를 넘어 의료용, 인체 대처 소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화학연구원 오동엽 박사는 영유아들이 입에 가져다 대도 안전해 장난감, 젖병, 유모차 소재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인공뼈 소재로도 개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케미포비아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이 플라스틱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은 어떨까요?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동남아에 수출한 폐플라스틱 물량이 현저히 줄었지만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레기 불법 수출 논란을 계기로 중국과 동남아들이 쓰레기 유입을 막고 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낸 폐기물은 오히려 증가한 겁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량 중량은 35,215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26,397톤에 비해 3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당국으로부터 폐기물로 승인받고 수출입된 플라스틱 물동량입니다. 이에 비해 올 상반기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한 폐플라스틱은 114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 1714톤에 1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국가에선 폐플라스틱 수입이 급감했고 중국은 2018년 1월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입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폐기물 수출이 막히고 동남아에서도 수입된 불법 쓰레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폐기물 수출입 문제는 국제 문제화됐습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에 수입된 일본 플라스틱은 대부분 처리 목적이 아니라 합성 섬유나 펠릿 등으로 가공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각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굳이 일본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입니다. 또 일본의 경우 폐기물 생산지나 유통지가 명확치 않아 방사능 오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필리핀 불법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논란 이후 동남아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일본 수입 물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불법 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소재로 전세계 환경 문제까지도 이겨내는 우리나라의 신소재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의 방사능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렇게 수입되고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아베가 불화수소는 수출 규제하면서 쓰레기는 수출하고 자빠졌네요. 얘들은 환경 보호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고래랑 상어도 싹 다 잡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베 신조씨, 쓰레기 수출하면서 고래고기 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자연보호에서 후손들에게 깨끗한 자연을 물려줄지 고민해보세요. 에이, 아니다. 그런 생각할 머리가 있었으면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기대할 사람한테 기대를 해야지. 에휴, 생각 좀 하면서 삽시다. 그렇게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이상 페페TV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